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맨시티와 뉴캐슬이 FA컵 8강전에서 만났습니다. 일단 양팀 다 포메이션의 변화가 조금씩 있었는데요. 먼저 홈팀 맨시티부터 살펴보면 맨시티는 원래 이제 4-1-4-1 포메이션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로드리 원볼란치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어제 경기에서는 코바치치를 로드리 옆에 냅두면서 포든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사용했습니다. 코바치치가 선발로 나올 때면 맨시티의 전술 변화가 조금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도 평소에 포백을 기반으로 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번 FA컵에서는 3백 기반의 전술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공격수를 한 명 줄이면서 투톱 형태로 역습을 일단 우선시하는 전술로 출전했습니다. 코바치치를 선발로 기용하면서 맨시티는 양 풀백을 올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원볼란치일 때는 센터백 중에 한 명이 올라가서 인버티드 센터백을 활용하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미 로드리 옆에 지원하는 코바치치라는 선수를 선발로 내보내다 보니 평소와는 다르게 양쪽에 워커 그리고 그바르디올 이렇게 두 명의 풀백을 앞쪽으로 올렸으면서 뉴캐슬의 3백 기반의 수비 체제를 더 넓은 진영을 통해서 공략해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일반적인 4-1-4-1 전략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 코바치치가 아니라 더브라이너가 선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뒤에 3백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3백 중에 양쪽 센터백이 가끔씩 공을 가지고 전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디아스 혼자 남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습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 전술이었겠죠. 근데 오늘은 코바치치가 이렇게 이미 위쪽에 올라가 있으므로 최소 2명의 센터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습의 리스크는 좀 줄어들었고 밸런스를 조금 더 챙길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그바르디올과 워커를 포함해서 전방 쪽에 6명의 선수가 언제든지 로드리의 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드리와 맨시티 선수들은 공을 이렇게 넣었다가 뺐다가를 반복하면서 뉴캐슬의 수비 밸런스를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반면에 뉴캐슬은 5, 3, 2 형태로 수비를 진행하고 두 명은 사실상 수비에 크게 관여한다기보다는 언제든 역습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스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로드리는 두 가지의 패스 선택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로드리는 베실바에게 공을 줍니다. 실바 옆에 워커가 이렇게 뛰고 있었기 때문에 실바는 워커에게 공을 줄 수도 있고 직접 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덴버는 언제든지 워커를 따라갈 수 있게 자세를 잡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베실바는 워커는 이렇게 뛰어가게 냅두고 자기 혼자 이렇게 접은 뒤에 슈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슈팅이 수비의 발을 맞고 이런 식으로 굴절되면서 묘하게 득점이 성공됩니다. 어떻게 보면 운이 따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맨시티가 만들어 놓은 6인의 공격 체제와 워커가 사이드 쪽에 이렇게 띄워주면서 공격의 선택지를 늘려준 게 베실바의 슈팅 찬스를 만들어줬네요. 또다시 득점은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뉴캐슬의 수비 구조는 횡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5명의 수비와 3명의 수비 역시 되게 좁게 간격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맨시티가 사이드 쪽으로 공을 보낼 때는 사후 대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도 로드리의 패스를 베실바가 여기서 받으니까 조일록이 공이 간 뒤에야 따라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건 워커는 계속 따라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실바에게 계속적으로 선택지를 유지시켜주는 워커입니다. 아까 윌록이 뒤늦게 따라가게 된다고 했죠. 여기서 실바가 되게 영리한 게 따라오는 선수는 실바가 킥 모션을 취하게 되면 어떤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움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실바도 왼발로 킥 모션을 취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뒤로 공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서 왼발로 감아찰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내고 윌록은 한 번에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 슈팅 역시 맨시티에게 운이 따르면서 득점이 되는데요. 베실바가 슈팅한 공이 보트만의 머리를 맞고 방향이 굴절됩니다. 두브라보카는 미리 뛰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미 중심이 이동된 상태였어요. 두 번째 골마저 상황도 비슷했고 굴절된 것까지 비슷했지만 슈팅을 시도했기 때문에 골이 들어간 거고 맨시티 역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되게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점 장면에서는 뉴캐슬의 라인이 되게 내려가 있었지만 그건 뉴캐슬이 원했던 바는 아니었습니다. 뉴캐슬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라인을 높게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3-2 형태의 좁은 간격을 유지하게 만들고 이런 대치 상황에서
상황에서 기마랑에스가 전진을 하면서 로드리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맨시티 홈이기도 하고 토너먼트도 하니까 일단은 수비적으로 가보겠다는 뉴캐슬의 생각이 잘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라인을 완전히 내렸을 때는 너무 얻어맞을 수 있으니 한 번에 라인이 뚫리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위쪽에서 라인을 형성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라인을 올렸을 때의 리스크가 실제 경기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도쿠가 이렇게 내려와서 공을 받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뛰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려줍니다. 아무래도 뉴캐슬의 센터백인 러셀스보다는 발이 빠르기 때문에 뒷공간을 훨씬 더 잘 써먹을 수 있죠. 그리고 아칸지가 도쿠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렇게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공을 잡은 도쿠가 파포스트 쪽으로 찰 각이 한 번쯤은 나왔었는데 터치들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면서 결국엔 왼쪽으로 터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 이 터치는 자신의 슈팅 각도를 줄여버리게 되는 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브라부카가 튀어나오면서 각을 잘 좁히면서 도쿠의 슈팅을 막아내게 됩니다. 이런 장면에서 도쿠의 움직임 같은 건 되게 좋지만 확실히 도쿠는 결정력은 조금 올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뉴캐슬은 라인을 내려도 얻어맞고 올려도 이러한 리스크가 계속 존재했던 전반전입니다. 뉴캐슬도 반격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뉴캐슬의 공격은 주로 오른쪽 윙백 제이콥 머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3백 기반의 포메이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센터백 3명은 뒤쪽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윙백 머피는 조금 더 자신있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머피를 이렇게 사이드 쪽에 위치시켜 놓고 조금 앞으로 당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공을 내주면서 머피의 전진성과 크로스 능력을 통해서 맨시티의 수비를 한번 뚫어보려고 했었던 뉴캐슬입니다. 그래서 좋은 장면도 나왔었습니다. 머피가 아까 사이드에서 받은 공을 안쪽으로 깊게 넣어주고 덴번이 이 공을 이삭 쪽에 떨어뜨려줍니다. 이삭은 달려오면서 이 공을 왼발로 마무리해보지만 오르테가가 엄청난 선방을 해냅니다. 맨시티가 중앙에서 공을 잡고 있을 때 공을 거의 뺏기지 않다 보니 처음에 뉴캐슬이 들고 나왔던 고든과 이삭의 투톱을 통한 역습 장면은 실제로 거의 없었습니다. 뉴캐슬은 아까 말씀드린 머피의 공격 이외에는 이렇다 할 장면이 없었고 경기는 거의 맨시티의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뉴캐슬은 62분에 4명의 선수를 한 번에 교체하며 변화를 노렸습니다. 물론 에너지 레벨 측면에서는 조금 나아진 느낌이 있다고 느꼈지만 경기 결과를 바꿀 만한 이렇다 할 장면들은 없었습니다. 맨시티는 2대0이 된 이후에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경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전적이고 어려운 패스는 조금 덜 하면서 패스 속도를 늦췄고 쉬운 패스들로 주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역할을 했던 건 바로 코바치치인데요. 성공적인 드리블도 보여줬고 로드리 옆에서 제대로 지원하고 리커버리하는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맨시티에 합류한 초반에는 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어느 정도 적응기를 거치고 나니 여유도 생기고 로테이션 멤버로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코바치치입니다. 전반에 2대0이 된 상황에서 경기는 관리하는 흐름으로 넘어가면서 맨시티가 2대0으로 경기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맨시티는 FA컵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맨시티가 승리를 가져가는데 중요했던 포인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덕배가 부상으로 없는 상황에서 알바레즈와 코바치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알바레즈를 선택하면 기존 4-1-4-1 포메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코바치치를 선택하면 수비적인 밸런스를 챙기는 건데 오늘 코바치치의 활약을 보면 결과론적이지만 패배 코바치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코바치치를 선택하게 되면서 양 풀백을 와이드하게 쓸 수 있었고요. 와이드하게 벌려준 풀백, 특히 오른쪽의 워커 때문에 베실바는 2번의 슈팅 찬스를 맞을 수 있게 되었고 맨시티에게 운이 따르긴 했지만 어쨌든 득점과 연관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맨더비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도쿠의 아이솔레이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쿠의 1대1 돌파는 빈도를 줄이라고 지시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디아우가 되게 라인을 올려서 맨시티의 지공을 방해하려고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도쿠의 오프더블 움직임을 이용해서 뒷공간을 침투시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펩처럼 극단적인 지공으로 템포를 낮춰서 하는 축구는 약간씩의 변화가 없으면 상대에게 간파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펩은 매 경기 조금의 변화라도 계속 주면서 상대방이 자신들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